오늘 퀴즈가 여권에 관한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언제쯤 여행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여권 들고 이런 문자 많이 보내시네요.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은 절대 갈 수 없게 되면서 국내 여행지가 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중에 단연 최고는 제주도죠. 정말 많은 분들 제주도 여행 가시던데 아마 이번 연휴에도 많이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슈가 만난 피플에서는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의 카메라 뷰로 들여다본 제주도의 풍경을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신미식 작가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직업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사실 뭐 다큐멘터리 그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조금 어렵다는 느낌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무겁다는 느낌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모든 여행이 사실은 다 다큐멘터리거든요. 뭐 정해지지 않은 뭐 틀이 짜여지지 않은 그런 여행을 하는 그런 모든 삶이 다큐멘터리라고 여기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들 삶 속으로 들어가는 가장 깊이 들어가거나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찍었던 사진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다큐멘터리의 한 장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삶이 다큐멘터리죠.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예. 지금 뭐 3살짜리 아기의 삶도 아니면 80이 넘은 어르신의 삶도 우리가 다큐멘터리로 담는다면 담을 수 있을 정도로 참 모든 삶이 다큐멘터리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 굉장히 깊은 시선으로 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아프리카 쪽 작업을 하기 때문에 네. 사실 언어가 많이 통하지가 않잖아요. 오히려 그 통하지 않는 언어 속에서 더 이 사람이 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를 더 깊게 보는 것 같아요. 우리는 때로는 말이 통한다는 게 그냥 귀로만 듣고 표정을 안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만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사실은 제대로 된 언어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도 어떤 때 보면은 1시간 넘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얘기가 안 통하는데. 그래서 이게 언어라는 게 결국은 사람의 진실이 통하면은 그게 모든 언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카메라가 어떻게 보면 우리 작가님의 언어죠. 그렇죠. 이제 카메라가 때로는 언어인데 그 카메라가 가장 잘못하면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어린 아이에게는 되게 무서운 저게 뭘까? 그리고 아프리카 이런 오지를 가보면은 카메라를 처음 본 아이들이 많아요. 그렇겠죠. 근데 그게 그러면 카메라가 먼저 들어가는 그 순간 아이들이 긴장하거나 울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원칙이 있으세요? 작가님만의 카메라가 무기가 되지 않게 하는. 기다리는 거죠. 근데 기다려야 되고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 친구나 어떤 친척 집에 놀러 갔는데 정말 그 집에 아기가 너무 이뻐하고 사랑스럽잖아요. 그렇다고 그 아기가 내가 아무리 사랑스럽다 그래서 처음 본 사람한테 마음을 열진 않아요. 그럼요. 그래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갔을 때 동양인을 처음 본 친구들이 많거든요. 아주 오지를 가다 보면은. 네. 그러면 그들 앞에 먼저 카메라를 들이미는 거는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카메라를 꺼내지도 않을 때가 많이 있고요. 내 눈에 담아놓는. 그냥 아이하고 노는 거예요. 일단은 놀고 이 아이가 나에게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좀 기다려주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는 안 되고 다큐멘터리 작업은 좀 길게 가야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요즘 뭐 사진 안 찍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사진 찍지만 그게 바로 작가와 그냥 사진을 찍는 사람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기다려주고 그 피사체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임하는 게 바로 사진 작가가 아닐까 싶은데 아까 아프리카 얘기하셨는데 아프리카 몇 번 다녀오셨어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요 근래 아프리카를 못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자꾸 세어보게 됐어요. 보니까 한 95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코로나만 아니었어도 100번 넘기실 뻔했네요. 목표가 이제는 한 100번은 1차적으로 하면 100번 정도는 가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국가로 하면 어디 가셨어요? 아프리카. 지금 아프리카는 뭐 제일 처음에 간 나라는 결국 이제 마다가스카르였고요. 두 번째 간 나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세 번째 간 나라는 이제 에티오피아, 그리고 우간다, 콩고,
케냐, 와. 말라위, 짐바브웨, 보츠와나 되게 많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곳에 가셔서 사진만 찍으신 게 아니라 또 뭐 도서관도 만들어 주시고 좋은 일 많이 하셨던데요. 네, 사실은 처음 하게 된 계기는 마다가스카르의 어떤 초등학교를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갔는데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는 게 없어요. 그게 뭐냐면 교과서가 없어요. 아니 우리는 참고서가 있든지 교과서가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선생님조차도 이 책이 한 권도 없는 학교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 교생과 전 교직원 선생님들이 한 권의 책이 없는 학교. 세상에. 그게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도서관이라는 게 필요하고 책이라는 게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아이들한테 질문한 적이 있어요. 너는 꿈이 뭐니? 처음으로 질문해봤는데 거의 대다수의 아이들이 대답이 뭐였냐면 의사였어요. 이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제한적인 그렇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성에 대한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이들. 그래서 책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도서관을 하게 됐고 4번째 도서관까지 이제 마쳤죠. 세상에. 여러분들 그냥 검색창에 신미식 작가 이름을 치시면 이분이 사진작가라는 직업을 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신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프리카, 몽골, 라오스에 또 6,000회 이상 가족 사진을 또 촬영을 해서 네. 현지인들한테 선물하게 됐고 그게 얼마나 그들에게 특별한 선물이겠어요. 제가 이제 13남매거든요. 누가요? 작가님이요? 저희가 13남매의 와, 막내인데 막내세요, 심지어. 그래서 어릴 때 저희 집이 좀 가난해서 네. 보니까는 어느 날 보니까는 집에 가서 뭘 봤는데 가족 사진이 한 장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내 기억에도 사진을 찍어본 기억이 없고 초등학교 때 소풍 갔을 때 엄마하고 찍었던 사진 한 장이 전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이가 먹고 시간이 지났을 때 가족을 추억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에 대한 사실은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 아픔을 아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었군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본능적으로 가족 사진을 찍기 시작했는데 왜 내가 이 사람들에게 가족 사진 찍는 걸 시작했을까? 이걸 나중에 알았어요. 내가 결핍이었구나. 내가 없는 것들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찍어주게 됐고 이 사람들이 그 가족 사진을 받아서 가는 그때의 표정들만 보면 너무 행복하죠. 그게 엄청난 에너지인 거죠, 사실은. 그게 또 예전 그 상처, 작가님의 상처에 치유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한 1년 있다가 그 집에 갔는데 그 조그만 액자지만 집에 잘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걸 볼 때 뭐 제가 더 감동받는 거죠. 그렇네요. 전 작은 사진 한 장을 줬을 뿐인데. 제가 신미식 작가를 사실 알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고성에 굉장히 아름다운 그레이스 정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우연치 않게 방문했다가 작가님 사진 전시가 돼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모든 사진이 바오밥 나무 관련 사진이었어요. 맞죠? 그 전시 하셨었죠. 바오밥 나무가 생명의 나무라면서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바오밥 나무 자체가 수명이 뭐 오래되는 거는 5,000년도 산다고 해요. 그럼 그 나무를만 찍게 되신 계기가 있으셨어요? 사실 저는 바오밥 나무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잖아요. 어린 왕자의 바오밥 나무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게 저도 그냥 실존하는 나무가 아니고 상상 속에 있는 나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바오밥 나무가 그냥 현실에 있는 나무라고 믿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연히 마다가스카르를 가게 됐고 그 나라에 바오밥 나무가 있다고 알고 간 게 아니라 갔는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 나무가 뭐냐. 근데 그게 바오밥 나무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래서 근데 모양이 너무 특이하잖아요. 맞아요. 너무 특이하고 그 사진을 찍게 되고 그걸 전시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제 바오밥 나무가 진짜 있는 나무라는 게 알려진 계기가 되는 거죠. 오늘 사실 우리 작가님 모신 건 제주도 이야기하려고 모셨는데 사실은 제주도 이전에 우리 작가님이 가장 많이 담은 땅이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이슈가 만난 피플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신미식 작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포토에세이 나에게만 보이는 풍경 제주 이 책을 내셨어요. 네. 얼마나 제주에서 작업하신 거예요? 요번에 있었던 거는 겨울에 한 45일 동안 있었고요. 네. 이 책 안에 들어간 사진들은 제가 10여 년 전에부터 찍었던 사진들이 같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구체적으로 다 제주도에 대한 느낌을 깊게 보고 싶어서 있었던 것은 요번에 한 45일 동안 제주도를 본격적으로 본 거고요. 그전에는 뭐 한 일주일 갔다 오고 며칠 갔다 오고 이러면서 찍었던 사진들이 한 10몇 년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원래 제주도를 좋아하셨어요? 근데 사실 저는 섬이 좀 잘 안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네. 뭔가 좀 갇혀 있다는 그런 느낌? 뭔가 좀 빠져나가야 된다는 뭐 약간 구속적인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제주도를 내가 왜 그렇게 많이 안 좋아했을까 이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럼 이번에 오히려. 45일을 살면서 네. 그 전에 제주도에 대한 생각과는 좀 달라지셨나 봐요. 네, 첫 번째 생각은 일단은 해외를 못 갔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답답함을 풀어야 되는데 그럼 맞아요. 어디 가서 풀을까? 많이 그래서 그래서 제주도 한 달 가시죠. 살기를 그럼 어디에서 해볼까? 그래?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제주도를 많이 가는데 나는 제주도를 이렇게 깊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갔다 오고만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갈까? 그럼 나도 한번 좀 더 그럼 깊게 보자 그러면은 그래서 아예 그냥 겨울에 한 달 살기를 갔는데 오히려 한 45일 정도를 차를 갖고 갔어요. 네. 있게 된 거죠. 그렇군요. 이 책의 좀 한 구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이 여행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 제주의 아름다운 바다? 아니면 깊은 속삭임이 존재하는 제주의 이름 모를 숲에서 나만의 깊은 호흡? 나무에게라도 나의 안부를 전하고 싶다. 바다를 바라보며 지금 내가 여기 있다고 목청껏 외치고 싶다. 조금씩 흐려지는 내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이렇게 쓰셨는데 제주 여행이 우리 작가님의 존재감을 스스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나 봐요. 사실 제주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제목도 이제는 나에게만 보이는 풍경이라고 쓴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제주를 가지만 다 느끼고 받아들이는 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내가 느낀 거 이게 정답이 아닌 거예요. 나는 제주도가 별로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누구는 제주도가 너무 좋아서 뭐 그냥 한 달에 몇 번씩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왜 좋아? 난 별로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목을 정하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래 나한테만 보이는 거 나한테만 느꼈던 거 내한테만 감정이 다가왔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자 생각이 들었고요. 제주도를 한마디로 저 같은 경우는 나에게만 느끼는 감정이라면 뭐냐면 약간 쓸쓸함이었던 것 같아요. 쓸쓸함. 예. 어떤 풍경이 그렇게 쓸쓸하게 그냥 모든 풍경이 다 쓸쓸했어요. 그 관광객이 많은 것조차도. 그렇죠. 그리고 좀 제가 좀 외로워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온 많은 관광객들이 쟤는 얼마나 외로웠으면 여기까지 왔을까 오히려 이런 느낌들. 그리고 많이 주변에 온 사람들하고 좀 이야기를 좀 해보면 되게 많이 그러니까 아픔을 갖고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렇죠. 제주도 와서 뭔가를 위로를 받고 싶다. 그렇죠. 제주도는 또 한편으로는 위로의 섬이 아닐까 사람들에게 마음을 만져주는 아니면 넉넉하게 기다리고 있는 엄마의 품 같은. 네. 그래서 제주도에 가는 사람들이 저는 한 30%는 되지 않을까 그런 맞아요. 마음이 있어요. 그 예전에 김선아 씨 나왔던 드라마 뭐죠? 삼순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실현을 당하고 그렇게 제주도를 가요. 한라산을. 말씀하신 대로 여행이라는 게 현실과 조금 떨어지고 싶은 욕망 때문에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해외를 갈 수 없으니 많은 분들이 제주도로 약간 좀 떨어지고 싶은 마음으로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이 제주도가 우리 작가님한테 위로를 주신 거잖아요. 맞나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제가 사진을 찍은 지 한 30년 정도 됐는데 초창기 때는 국내 사진도 좀 찍었겠죠. 네. 그 이후로는 해외를 찍으면서 아프리카 전문 사진가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돌아오면 사진을 안 찍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냥 아예 그냥 카메라를 다른 방에다 내려놓고 그 다음 아프리카 갈 때까지 몇 개월 동안 쳐다도 안 본 적이 많아요. 근데 그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게
저한테는 이 사진을 찍는다는 행위 자체가 제 삶의 모든 부분이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조금 두려움이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내가 이걸 사용해서 내가 혹시 실증 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막 그냥 되게 좀 멀리하고 약간 그냥 감정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멀리하셨군요. 예.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국내 사진을 안 찍게 됐고 그냥 특별한 작업이 아닌 바에는 카메라를 한국에서 들고 나간 적이 국내에서는 거의 없었고. 그러니까 요리사가 집에 와서 요리하기 싫은 것 같은 그런 거죠. 네네. 그냥 좀 아끼고 싶었던 부분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국내를 많이 안 찍다가 이번에 제주도 작업을 그럼 한번 해보자. 어차피 작가라는 존재는 어디를 가면 꼭 그냥 안 가게 되는 거예요. 뭘 간 김에 그럼 사진도 찍고 그럼요. 내 작업도 해야 되고 보이는 것들이 카메라가 없는 순간 너무 많은 것들이 펼쳐지거든요. 네. 이번에는 특별히 그래서 그럼 제주도를 그냥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내가 느꼈던 것들 사람들하고 함께 나누자 이런 마음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제주도 풍경 사진이 거의 반이고 그 나머지 반은 그 풍경에 대한 작가님의 고민들, 이야기들 뭐 그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작가님께서 청취자분들께 내가 정말 좋았던 제주도의 풍경 한 가지를 소개해 주신다면 어디를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는 뭐 제주도는 워낙 아름다운 곳이 많고 유명한 곳이 워낙 많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숲이 좋았던 것 같아요. 숲, 제주도 숲만이 갖고 있는 뭐 특징이 있던가요? 있어요. 제주도는 아무래도 이제 지형적으로 다르고 토양도 다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좀 다른 데보다는 더 많이 습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습지에서 생겨나는 그러한 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고 나무도 그렇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가본다면 그냥 동백동산 정도를 추천하고 싶어요. 동백동산. 뭐 샤르니 숲길도 있고 워낙 많은데 유명한 데 많지만 맞아요. 동백동산은 이게 트레킹이거든요. 네. 한 1시간 40분 정도를 숲길을 천천히 걸어요. 걸으면서 제주도에서 자생하고 있는 그런 많은 식물들을 볼 수 있는 그래서 거기 제가 여러분들 만났는데 거기가 너무 좋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렇군요.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숲길이기도 하고 네. 되게 힘들지 않는 등산길이어서 등산이 아니죠. 약간 산책길이어서 네. 그냥 드론드론 이야기하면서 친구랑 아니면 나무도 보고 밑에 숲도 보고 그냥 꽃도 보고 그냥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동백동산 제주시 조천읍에 있네요. 네,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나무 사진을 좀 많이 찍으시잖아요. 바오밥 나무도 그렇고 이번 에세이에도 나무가 많던데 그리고 또 글에 나무에게 안부를 전하고 싶었다 이런 표현도 하셨고 제주도 나무만이 보여주는 풍경이 있습니까? 제주도 나무는 그냥 이렇게 쭉쭉 뻗은 나무들도 있는데 사실은 제일 멋있는 나무는 그냥 숲에 있는 나무가 아니고 그냥 밭에 있거나 들판에 있거나 이런 나무들인데 나무가 좀 뭔가 춤을 추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나무가 약간 이렇게 이파리가 이렇게 무슨 우리 가끔 가다 보면은 어디 신장기업하거나 이럴 때 뭐 풍선 큰 거 있죠. 날리는 거. 그거 같은 느낌의 나무들이 많고 그 나무를 감싸고 있는 풀들이 있어요. 나무를 감싸고 있는 작은 풀들이 올라가고 나무를 감싸고 있는데 그게 나무에 털이 난 것 같아요. 저는 저 혼자 생각하기에는 왜 나무에 털이 나 있지? 근데 그게 막 휘날리는 듯한 느낌. 그리고 나무가 그런 나무들은 올곧은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옆으로 막 자랐는데 그게 뭐 춤추는 것 같은 거예요. 나무가. 그 말씀 하시니까 저도 제주도 갔을 때 봤던 나무들이 떠오르는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주도가 바람이 워낙 많이 부니까 이 제주도 나무들이 바람에 너무 내가 저항하려 하지 않고 내가 그냥 그 바람에 내 몸을 맡겨서 거기에 따라 흐늘거리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힘이 없다라기보다는 그 바람을 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춤을 추고 있다. 그런 생각을 저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는 또 우리 내륙 지방하고 달라서 겨울이어도 사실 완전한 추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나무와 식물이 공존한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나무가 옷을 입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되게 독특한 것들이 오히려 숲에서 보이는 거는 거기서 보이는 나무들은 우리가 많이 보는 나무들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숲이 아닌 원래부터 자랐던
한 숲에 있는 많은 나무들은 많이 심은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자랐던 제주도 태생의 나무들, 말씀하신 대로 그 나무들은 바람에 따라서 많이 변형이 돼 있어요. 올바르게 자라지 않아요. 워낙 바람이 센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그래서 더 춤추는 듯한 느낌, 팔을 흐느적거리는 듯한 느낌 그런 게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작가님께 질문하고 싶은 게 어느 지역에 가서 내가 그 풍경을 눈에 담는 비법이 있을까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서 인증샷 찍기에 바쁜데 네. 그거 말고 내 눈에 담는 비법.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여행하는 습관이 좀 급해요. 맞아요. 무슨 하나 고지 점령하고 자 다음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게 어쩔 수 없이 한국 사회에서 살다 보면 모든 급하게 살아왔어요. 뭐 제주도를 여행 간다고 해서 그렇게 뭐 한 달 살게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는 2박 3일, 3박 4일 그러다 보니까 그 짧은 시간 너무 많은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전히 한 곳에 앉아서 사실은 그 숲에 앉아갖고 몇 시간만 앉아보면은 정말 신비로운 경험을 좀 하거든요. 저도 이제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그냥 무턱대고 들어간 숲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조그만 텐트를 쳐놓고 앉아 있었는데 한 몇 시간 앉아 있으면 어떤 반응들이 오냐면 내가 몰랐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해요. 위에 새가 날아오고 새가 또 왔다 가고 뭐 되게 많은 작은 소리들이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는데 급하게 왔다 급하게 떠나기 시작하면은 그런 것들을 몰라요. 맞아요. 숲의 소리가 있어요. 그 숲의 소리가 있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내가 그곳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머문 적이 없어요. 머물지 않고 늘 지나치는 거죠. 여기 되게 이뻐 빨리 찍고 가자 이거였는데 그 숲에서 앉아 있어야 돼요. 최소 1시간을 앉아 있어 보면 그 숲에서 나는 소리, 바스락거리는 소리, 뭐 조그만 동물들이 왔다 가는 소리, 새가 날아가다 푸드덕거리는 소리, 심지어는 나무 가지가 부러져서 떨어지는 소리, 이게 사실은 숲의 소리인데 우리는 그거를 음미한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하고 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좋은 진짜 여행은 나 혼자 그곳에 온전히 나를 두는 거예요. 그냥 무서워서 어떻게 들어가 이럴 수도 있죠. 근데 나를 온전히 둬야 되는데 나를 끄집어내지 않으니까는 보이지가 않고 들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풍경을 눈에 담으려면 일단 그곳에 머무르고 그렇죠. 오감을 다 열고 아까 그렇죠. 말씀 중에 그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도 그 장소의 풍경이잖아요. 그렇죠. 그 풍경을 그렇게 눈에 담아내면 그게 정말 여행이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가 만난 피플 나에게만 보이는 풍경 제주 이 신간으로 오신 우리 심희식 작가와 인터뷰 함께 나눴는데요. 이 글도 전 참 좋았어요. 오늘 좀 많이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못했는데 이 글을 좀 읽어볼게요. 생각이 머물렀다면 그 어떤 이유로도 미루지 마라. 사랑도 여행도 사진도 그 어떤 것도 미루지 마라. 떠나려고 했던 여행도 다시 시작하려고 했던 사랑도 미루지 마라. 저 이 말을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었거든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그냥 저도 마찬가지 저 같은 이 프리랜서들은 되게 뭔가 이 코로나 상황에 되게 많이 갇혀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작년에는 거의 막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 정도로 지금은 조금 익숙해져 갖고 조금 나아졌지만 근데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는 지금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있구나. 오히려 이 기회에 그래서 국내 안 가봤던 곳들 더 많이 보게 됐고 더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그냥 내 주변을 많이 둘러보고 산책을 가도 좋고 여행을 가도 좋고 지금 당장 떠나야 되는데 우리는 말고. 꼭 다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음은 절대 오지가 않아요. 그럼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그냥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그냥 지금 잘 정리해서 떠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330님이 문명과 떨어져 있는 아이들에게 카메라가 무기로 보일 수 있다며 먼저 마음으로 다가가신다는 작가님 말씀에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셨고 9004님이 그 바오밥 나무 사진 볼 수 있는 고성 어디냐고 물으셨는데 고성의 그레이스 정원인데 지금도 이 사진을 거기서 볼 수 있습니까? 네, 지금도 걸려 있어요. 그래요. 네, 저도 한번 다녀왔는데 정말 머무르기에 좋은 곳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작가님 작품도 보고 정원도 가고 좋을 것 같네요.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에게만 보이는 풍경 제주의 작가 신민식 사진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